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16일 남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그러니까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우리 해군이 전사했습니다. 구조에 참여했던 한주호 준위는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월 뒤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으로 또 4사람의 한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50명이 전사 또는 피살되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그때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지목되어 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을 테니까 이 폭격에, 이 폭침에 김정은이가 관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명철이는 이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환영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김명철이가 오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핵심 멤버들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김정일에 대한 적개심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써서 불러들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도 천안함 폭침에 순직된 폭침으로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적개심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어떤 못마땅한 생각, 꺼림칙한 생각, 때로는 적개심까지 느껴지는 게 요사이의 현실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라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반역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반역의 기준은 뭐냐? 조국에 반대하고 적을 이롭게 한다든지 적을 더 높게 받드는 걸 반역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앞에서 자신의 아들뻘도 되지 않는 김정은 앞에서 국무위원장이라고 추켜주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남쪽 대통령으로 격화시키는 연설을 한 거나 요사이 천안함 10주년 기념일에 보여주는 행태가 일맥상통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북한 소행이란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때 아들을 잃은 윤청자 할머니가 달려나와가지고 누구 소행입니라고 따지니까 뭐 정부 입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만은 참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정숙 씨의 싸늘한 눈빛이 요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사람들을 억장 무너지게 하는 기사가 2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분위기의 반영이고, 이것이 오래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나더라도 날 것이다. 다만 이번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 즉 제2연평해전 정사자 묘역에 조화가 하나 근사하게 놓여 있는 사진이 실리고, 그 옆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조화를 보냈던 사람들의 조화는 저 멀리 한 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모여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올렸느냐 하면은 제2연평해전, 그러니까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때, 그때 우리 참수료호가 격침돼 가지고 우리 한 수십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참수리호 357호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려 나간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 소총 탄창을 갈아 끼우고 대응 사격하면서 가라앉는 함정을 끝까지 지켰던 권기형 당시 상병입니다. 이분이 와서 화가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사진 한 장은 뭐냐 하면 묘역 입구 정중앙에 문 대통령 조화가 홀로 세워졌고, 다른 사진은 이 참전 전후회 등에서 보낸 조화 10개가 언덕 아래 한쪽 구석에 이름표들조차 잘 보이지 않도록 몰아놓은, 이건 누가 봐도 쓰레기 처리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진을 싣고, 이 조화들은 행사 전날까지는 묘역 입구에 놓여 있었지만은 정작 행사 당일엔 이렇게 치워졌다고 설명서를 달았습니다. 권 씨는 페이스북에 자기가 보낸 화환은 놓아두고 먼저 와 있던 다른 화환들을 처리해 놓은 것은 처음 본다. 자기라는 것은 이게 문재인이죠. 우리 참수리 357 전후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좋다. 의전을 위한 것이건 사진을 위한 것이건 당신들 차례 끝났으면 원래대로 놓아두든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했으면은 문의치 해가지고 제대로, 또 보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던 해군 동지들의 화환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도호 씨는 행사 전날 보이던 조화들이 정작 행사 당일 사라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씨는 역대 대통령 중 미리 놓여있던 화환을 치워버린 것은 문 대통령뿐이다. 황당했다고 말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직접 저렇게 했다는 것인지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자도 또 나타났어요. 프로야구 출신 강병규란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쓰더냐, 이것도 조선일보가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청자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누구 소행입니라고 다그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썼네요.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이 프로야구 출신이고 뭐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공인입니다. 공인. 문 대통령에게 들이댄 할머니를 보고 경호원 전부 잘라야 한다. 또 그 할머니는 신원조사 후 행적과 과거를 파헤쳐서 형사처벌 꼭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에게 옮길 수도 있는 비상상황, 동정은 건물이다. 사람 좋다고 만만하게 대하면 죽는다는 거 보여주라. 반드시 청와대요. 윤청자 씨를 형사처벌해야 된답니다. 윤청자 씨는 2010년 유족 보상금 등으로 받은 1억 898만 원을 정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 이듬해 해군은 윤 씨의 기부금 등 총 5억 원으로 초계함 9척에 9척에 326 기관총으로 명명한 K6 기관총을 각각 2정씩 총 18정을 장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정원의 특보 부장 원장이죠. 원장 특보로 있는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때,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천안함 폭침 이후에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의뢰에 의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놓은 기대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된다. 등등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의 전문성을 앞세워가지고 교묘하게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특보로가 있습니다. 특보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니까 새삼 한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한민국 편과 김정은 편, 그리고 기회주의자 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자는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당하고도 북한에 무력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턱도 없는 거짓말이 판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폭격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폭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아마 이명박 씨는 지금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가택 연금돼 가지고 사실상 옥살이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를 잡았을 때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반역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칼날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